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잠깐 있다가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이니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도시가 도시재생팀장 전재성입니다. 인사 말씀, 계획안 설명, 의견 청취, 총평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주시 의회 부위원장 임국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순단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회 운영회 위원장 민지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문동사무소 차영복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동희 건설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동희 건설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 맞는데. 예, 반갑습니다. 저 시청의 건설도시국장 박동희입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됐는데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어제 오늘 500명이 넘습니다. 다시 또 유행하는 만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바쁘신 또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임보기 부위원장님, 또 신순단 총무위원장님, 민지연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또 강경모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신소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또 오늘 우리 내년도 예산 결산 신소나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료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고자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되어 본 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 유bil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획안 설명은 청주대학교 전원식 교수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실은 아무리 30명 이내로 좀 제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시청 관계자분들이라서 다들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체는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는 요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아마 시에서 유튜브로다가 또 올릴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언제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의견에 대한 것들은 저희 아무래도 앞으로 한 6개월 이상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 기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선 서두에 설명드릴 게 하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순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 때도 그냥 아무 곳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곳에서 어디는 재개발, 어디는 재건축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서도 과연 상주시는 어디에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될지를 지정하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정된 지역 중에 한 군데를 해서 우리가 요러요러한 사업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미리 좀 아시고 숙지하신 상황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이미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지금 도시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시행 사업을 국토부에서 또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 수단이 좀 바뀐 것들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이런 여건 변화 때문에 전략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의 수립 절차인데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었고 지금 주민의 의견을 받는 이런 의견 청취 과정이고요. 향후에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여기 근데
제가 이제까지 그 도시재 관련해서 공청회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 거의 10년 동안 이런 것을 해왔는데요. 그만큼 좀 상주시가 확실히 의회라든지 행정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 정도 후에는 그 주민 의견 받으신 걸 가지고 의회에 가서 의견 청취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북 도청에 가서 최종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초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00년 초반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가 2018년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인구는 지금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수는 0.5% 정도, 부합세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심각하게 보일 거는 상주시 전체 건축물 대장을 다 분석을 해보면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72% 정도. 그래서 물리환경 부분이 상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노후화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령화 부분인데요. 인구 변화율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의 인구 유출이 한 8.8% 감소를 했고요. 노령화 지수도 한 200% 정도 되면 꽤 좀 노령화가 좀 됐구나라고 하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한 306% 정도가 노령화 지수가 나오고 원도심 지역 내 요게 조금 좀 의미 있는 결과일 것 같은데요. 경제활동 인구가 저희가 2011년 대비해서 봤을 때 한 13% 정도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는 좀 줄고요. 고령화는 많이 되고 거기다가 원도심의 경제활동 인구도 외부로 또 유출이 되는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2000년 대비 10년 대비 17년은 9.6%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총 종사율 같은 경우는 한 22.9%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도 13.3% 정도 이 사업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저희가 다른 그 지표에 비해서 좀 양호한 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그 비율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신규주택 새로 짓는 아파트가 한 8% 정도가 되는데 상주시 도심 원도심에만 집중되어 있고 외곽 지역은 조금 새로운 신규주택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원도심 인접 지역에 지금 노후 건축물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내외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주시 어디다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지 딱 찍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아무 곳이나 그냥 상주시가 원하는 곳을 찍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지로 이게 그 대상지 이름이 활성화 지역인데요. 활성화 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해당 지역이 감소를 해야 되고요. 사업체 수도 감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20년 된 이상 노후주택 건축물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이어야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후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다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 거는 24개 중에 14개 그리고 이 산업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좋아서 산업경제는 24개 중에 2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있는 거는 24개 읍면 중에 23개가 전부 다 부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저희가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최근에 지금 그 생활형 SOC 기초생활 인프라를 분석을 좀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상주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든지 의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 세 개가 조금 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중에 가장 부족한 그 상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인프라를 저희가 좀 분석을 좀 이렇게 좀 다시 해봤는데요. 도서관하고 의원, 공영주차장인데 요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최근에 새로운 수단들 도시행 사업의 유형들 많이 발생해 나가고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있는 뭐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추가적인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그 바뀌기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도시행 사업을 어디에 해야 될지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대지구, 도심, 왕산, 금도랑, 냉림지구, 계신지구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미 2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냉림지구의 주거지원형 그리고 도심지구의 일반 근린형으로 이미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자리가 지금 여기 도심지구 여기에 선정이 됐고 그 도시행 사업비로 이런 공간도 만들어지고 돌봄센터도 생기고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2개가 선정이 됐고요. 요거는 제가 좀 그 시간 관계상 자료로 좀 대체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뭐 인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뭐 혁신지구 또는 뭐 LH라든지 이런 공공기관하고 함께하는 도시행 사업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중심, 상생과 조화의 도시 상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성장 도시, 그리고 정주 환경 도시, 그리고 상주형 도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 지향 도시라는 이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 말씀드린 이 정량적 평가 지표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감소하고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논이나 밭에다가 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아파트가 막 지어진 지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가능한 지역들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기존의 6개의 지역에서 최종적으로는 5개 지역으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이미 선정된 곳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변경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청을 여기가 시청이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왕산지구랑 금도랑지구가 각각 하나씩 있었어요. 활성화 지역이. 근데 요거를 상주가 하나씩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좀 작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중심시 과정으로 사업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원도심을 큰 사업 단위로 가자라고 해서 이거 합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다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는데 여기 빠진 부분들은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계산지구랑 봉대지구는 지금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봉대지구고요. 여기가 계산지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번에 벗겨내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데 그냥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 계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랑도 좀 협의를 해봤는데 여기는 도시 지역의 그런 특성보다는 농촌 지역의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기보다는 그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다가 여기는 앞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봉대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3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물리환경이라고 하는 그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많은데 인구랑 사업체가 살짝 지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제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왕산지구와 금도랑지구는 하나로 합쳐서 한 20만 제곱미터의 중심시가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 무양지구 지금 여기가 왕산지구 바로 위쪽에 추가적으로 무양지구에서 13만 9천의 근린재생이 일반형 사업으로 지정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여기는 노후주택이 다소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활성화 도시적 전략계획의 활성화 지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서 이제 전략계획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사항은 뭐냐면 내년에 이제 국가에서 또 공모 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냉림지구랑 도심지구는 선정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왕산지구, 이 왕산공원 주변을 해서 도시재 사업을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왕산지구의 도시재생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산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지역은 한 20만 제곱미터이고요.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아마 상주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도전하는 유형입니다. 기존의 그 계림지구라든지 도심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구는 일반 근린형 그리고 계림은 주거지 지원형인데요. 그거는 두 개 다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심시가지형은 국비랑 상주시의 12만 합쳤을 때 순수 도시재생 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요번에 준비한 이 사업 내용은 상주시 내부적으로도 실과별로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해당하는 사업을 아마 추가로 더 가지고 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는 아마 한 미니멈 270~80억 내외 300억 조금 못되는 사업 정도가 전체 사업비가 될 예정입니다. 뭐 필요성하고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획의 주거 합정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현안 사업들 간의 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상주에 온 지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상도라고 하는 단어가 경주랑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했었던 과거에 정말 찬란했던 우리 상주시였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활성화 계획으로 들어가는 이 지구가 활성화가 돼야 과거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큰 도시행 사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요 지역만 놓고 세태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는 겁니다. 아까 그 20만 제곱미터만 놓고 보면 인구는 2005년 대비했을 때 24%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고령 인구도 27.6%가 증가를 했고 노령화 지수도 131%, 2% 정도, 132%, 경제활동도 29% 정도, 30% 정도가 지금 빠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주시에서는 이 지역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세태도로 봤을 때는 가장 좀 급격하게 좀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체가 아까 늘어났었잖아요. 상당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대상지만 놓고 보면 사업체도 10%가 2005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총 종사자 수도 13%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상주시 다른 사업체가 늘어날 때 원도심은 그만큼 또 더 많이 빠진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물리환경 부분에서 20년 이상 그 노후주택 비율이 보면 기존에는 상주시 전체를 보면 70% 정도 초반이거든요. 71%. 근데 요 대상지로 치면 77.6%로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번 보시면 79년 이전에 만들어진 게
440가구 정도 되고요. 80년대 초반에부터 만들어진 게 160호, 그리고 90년대에서 99년도가 211호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80년대 이전에 대부분 다 지어진 건물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자산입니다. 저희 대상지에 보면 다 아시죠? 여기 상주주조 주식회사. 요거는 이제 도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한 2년 전에 상주시가 이미 기매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상주시 또 원도심의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산공원, 그리고 상주 향청, 그리고 사대문이, 옥성터가 지금 저희 대상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지금 경상북도 공공지행 공모사업에 지금 각각 안행부라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지금 대상지 북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저희 이번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니까 이런 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250억에 빠진 사업이니까 아마 추가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현황 분석인데요. 왕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 그리고 상주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비전민 부편은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상주 원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205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 강화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로는 수요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활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 및 이용객 편의 증진, 그리고 네 번째가 거버넌스 육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라고 해서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표인데요.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위 사업에 1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0개의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마스터 플랜이고요. 뭐 필요하실 때 이따가 지리음 같은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누리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가족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왕산공원을 정비하면서 지금 이미 기확보한 그 공원의 옆에 딸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카페테리아, 그리고 추가 주차장, 그리고 다문화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전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와서 즐기고 뭔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전체 다 여기 3층 건물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50 플러스 신중년 이모작 센터입니다. 여기는 지금 노인회관 건물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대답을. 코로나 때문에 힘이 없으셔서. 예, 여기를 저희가 신축을 해서 시 노인의 사무실도 쓰고요, 노인교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 장소도 마련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40 이후에 50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서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컨설팅도 좀 받고 싶을 때 여기 찾아오시면 새로운 취업이라든지 재능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창업 같은 경우는 꼭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주시가 현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고용노동부랑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다가 저희가 여기는 이제 구고려 웨딩 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 사업은 저희가 이제 250억 사업 외에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지역 내 취업 수요 계층의 취업 상담을 위한 그런 자료로다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꿈무와 치창업 스쿨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 지금 실업률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상주시의 젊은층 같은 경우도 취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쿨을 운영하는데요. 뭐 면접 대처 능력이라든지 취창업 동기 유발 프로그램, 뭐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뭐 스토리북, 전체적으로 창업에 관한 것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 취창업 스쿨에 와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디딤돌 주거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그 웨딩홀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그 봤었던 분석 지표 중에 보면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20년 이상 된 지역 그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 주거복지센터에 오시면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뭐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배나 장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여기 와서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상주 시민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남들한테 좀 내가 좀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면 여기 오셔서 그런 집수리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집당 약 한 1,000만 원 내외까지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해당 지역별로만 이렇게 했더니 국토부에서 최근에는 그렇게 그냥 해당 지역만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주시가 지금 앞서가려고 하는 건데요.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주거복지센터를 세워가지고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가라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저희 대상지 안에는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테고요. 저희 대상지가 아닌 상주시 시외 지역,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사업 C 왕산공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미 이 왕산공원 관련해서 일부 재정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정확하게 안 보실 것 같은데 부정형이죠. 이게 왼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왕산공원에 대한 전체 정비를 저희 사업으로 추가를 좀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야간 조경 시설 조명이라든지 조경, 벤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원을 확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뭐 3.1절 그 행사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이 왕산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들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반 시설 부분입니다. 이거는 범죄 예방 디자인 그리고 쌈지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를 저희 대상지에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하려고 일부 대상지에 저희가 좀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뭐 어디 주차장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요. 확정되면 이 도심 안에도 분명히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이 범죄 예방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대상지 안에 분석을 해서 전체를 다 새롭게 설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간판 정비 사업하고 하는 이 그 노후화된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수점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읍성에 대한 이야기길 조성 사업을 추가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포토존이라든지 스토리텔링 형식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간판 같은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 같은 것도 해서 도시 경관을 전체적으로 좀 탈바꿈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요 내용은 아까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 같은 거는 많이 서비스가 됐는데 그건 개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희 이 활성화 지역 대상지 안에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 기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지금 도시재생 관련한 특강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게 선정이 되면 이 도시재생대학은 아마 그
그 활성화 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생대학, 그리고 한 팀당 제가 알기로 300만 원 정도 내외인데요. 이거는 소규모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 됐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뭐 한 5분이나 10분이 우리는 30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상주시 도시지원센터에 내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인기도 많고 효과도 많고 향후에 파급 효과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활성화 계획에 대한 그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부처 연계 사업.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도의 공모 사업하고도 연계되는데 이건 상주 주조 주식회사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논의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대상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지금 뭐 등록문화재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걸 그냥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가 조금 아직 논란 속에 있긴 한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저희 도시행사업에서의 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식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고용노동부랑 함께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가져올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마치게 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할 것이고 아직 가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아마 4월쯤이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고 아직 내년도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4월도 좀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이 상주시 도시행지원센터가 이 활성화 계획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8주, 10주 이런 재생대학도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 보완 사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계획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 유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주대학교 전은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면 우리가 마이크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산지구의 그 변경안 보니까 왕산 중심으로 오른쪽 편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 또 노후 주택이 많이 있는 밀집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지금 그 해제돼서 좀 소외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맞은편에서 왕산 여기 그 이화식당 골목으로 그 도로 확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도로 확장 부분도 빨리 시행이 돼야 차량이 오간다든지 접근한다든지 이런 쪽에 지금 이쪽 그 이화식당 골목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청 도시과의 이동수입니다. 그곳은 지금 실제 올해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 시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도시계획도의 기존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충분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반정비사업은 들어갈 거고요. 여기 노후주택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사업으로 노후주택 정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최초에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자부담 비율이 90%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지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해줄 수 있는 주거정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다가 주거복지센터를 넣음으로 인해서 상주시 전역에 대한 빈집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2025년도까지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빼고 오히려 이쪽 원도심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중심지가정이다 보니까 상권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중심 주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역을 좌측으로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빠진 그 주거복지 부분은 주거지역은 사업은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가 경찰서에서 저기 북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요. 30년 전에 도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을 못 짓고 해서 전부 집을 뒤다 짓고 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땅만 좀 내놓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조그맣게 내는 도로, 아니 소방도로는 6m 도로고 이 주도로는 3m 도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 내는 걸 보면요, 상주 시내에 다른데 집이 충충청 있는데 그 집을 다 뜯어내고 새 도로를 내요. 그런데 있는 도로 이건 안 고치더라고요. 어째서 그런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 재생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실효됐던 도시계획 시설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런 자리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도로는 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년 동안 왜 개설이 안 됐는지, 왜 이 도로를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따라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런 절차들은 재지정을 해서 단계별 계획을 씌워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20년 전에 세워놨던 계획이 실효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계획에 꼭 필요한 도로들은 다시금 입안이 돼서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좀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이 벌써 한 3, 4일 전에 돼 있던 거, 입안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7월 달에 아무 지금 사육권 제한을 하려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까지 다도 자, 일본에 그러면은 도시에 일본 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죄송한데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논의하는 거는 저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를 계절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할 거거든요. 계절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계획 왜 그렇게 무산됐으면은 무산됐다고 아무 말도 없이 일본 그냥 시에서 그냥 무산됐다고 주민한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 지역도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모르겠지만은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못 씁니다. 저희 봐서는. 그런데 계속 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한다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방치한 상태입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그 지금 저희 봐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하셔서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는 그거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좀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대한 질문에 대한 거는 제가 재생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20년이 지나고 나면 상주시 재정여건상 다 개설되지 못한 도로는 시설이 결정이 폐쇄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금 필요한 도로들은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꼭 필요한 도로들은 다시 추진할 예정이고요. 상주 주저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주변에 문화적 가치가 없는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털어서 주차장으로 마련을 해놨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훼손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건물은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문화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되면 국비 사업을 받아서 운영 복원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쓸 수 있게 다시 복원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지정이 안 돼가지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밀어버리고 거기에다 다른 거를 넣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보면은 저도 생각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그런 기금 가지고 계신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은 엉망이라 거기에 뭐 진짜 벌레라든가 뭐 짐승사라든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데 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사실은 가보세요. 지금 당장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사업하신다고 계획을 자꾸 있다가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그거는 대안을 좀 세워놓고 사업을 또 추진하지 아무 대안도 없으면 네. 방치하는 상태로 놔둔다. 불과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018년도 1월달에 그걸 개입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동식물 사체하고 완전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한번 싹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쓰레기만 해도 수십 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했고 지금은 본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거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손은 못 대도 네. 두개 한 개는 손 대도 다. 네, 그거는 저희가 동하고 상의해가지고 주변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왕산지구 이거 검도랑지구하고 합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합치는 거하고 안 합치는 거하고 득과 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합쳤는 이유는 예전에 왕산지구하고 건도랑지구가 있을 때는 경상북도에 공모사업 물량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되는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상북도가 22개 지군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재생사업을 못했는 지군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벌써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 물량을 2개를 공모가 선정돼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 별개로 한 개씩 있는 거를 경상북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면 지역안배라는 이유만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구를 합쳐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중앙부서 물량을 따기 위해서 구역계 조정을 한 겁니다. 저기 전에보다 줄어가지고 지금 저가 보기에는 그쪽에 사는 사람 주민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섭섭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줄구지 말고 원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정책사업 방향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적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15만 내외로 10만에서 뭐 15만 내외로 할 수 있고 중심수까지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의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구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주거지 쪽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서면서 노후 주거지를 좀 개선하는 사업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앞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주거지 부분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 외에는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역을 조정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주거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가하고 상의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에서 상주 시내에서 최고로 납부된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금도랑 이쪽 지역. 이런 이쪽에는 도로도 없고 생활 공간도 조치를 안 하고 주거 자체도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거의 지금 발전이 많이 된 지금 왕산지구 이쪽 지구가 지금 저 넓게 되어 있거든요. 발전 되어 있는 데는 자꾸 해야 되고 이쪽에 아주 뒤처진 데는 안 한다 하는 게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측 부분만. 저희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세 가지 요건도 또 분석을 또 해봐야 되니까 의견 주신 거니까 저희가 그 부분 확장 가능성 부분을 분석을 다시 해서 그거는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요 설명서에 6페이지에 보면 네. 업성 소문서하고 업성 동문서가 있는데 여기 계획이 11페이지에 업성 이야기길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예. 아까도 상주가 경상도의 상자가 상주를 가리킨다고 옛날에 육주 할 때 상주가 조선 시대 때도 정말 중심이었는데 요 업성 이야기길을 하시면서 업성 보건 계획도 있으신지요? 저희가 사업비가 우선 보건까지는 좀 불가능한 사업이어서 그 읍성 보건은 좀 불가능하고요. 이야기길 형태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상주의 읍성의 이야기 스토리 정도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 사업을 하시면서 또 다른 뭐 문화예술 그쪽으로 공모를 좀 같이 준비하셔서 한꺼번에 할 때 정말 상주가 경상도의 상주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러면 저희 사업비에서 상주 과거 이 4대문과 이 읍성 같은 경우는 그 사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예 저희가 사업비 안에 좀 태워서 그런 것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것들을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대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템 같은 경우를 다 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면 여기 상주 주조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 업son 동문터하고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왕산 지구에 동문터, 서문터, 뭐 이렇게 북문터 다 거의 지금 들어와 있는 가운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셔서 또 문화재청하고 해서 저희 공모 사업을 해서 업son 보건도 이참에 같이 계획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네, 먹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기하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 첨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공문터 옆에 우체국 경계선이 네.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여러분 말씀하셨던 그 도로 그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도로 부분을 이게 경계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야기길을 조성한다든지 정비를 좀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하시면은 아마 다른 여기 계신 건물랑 집에 사시는 분들도 뭐 조금 더 이렇게 그 마음이 네. 저기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그 구역계 부분하고 같이 그 사업이랑 해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거를 이제 계속 이건 뭐 그냥 말씀으로 검토할 생각 아니라 그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오늘 배부해드린 의견서 양식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장시간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에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